다행히도 내 이야기는 노나네 집 소파에서 끝나지 않았다. 노나는 언제까지나 나를 받아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사실 노나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잠자코 지켜만 보다가 생활비를 보태지 않을 거라면 다른 있을 곳을 알아보라고 한 것이었다. 덕분에 자기 연민에 호적되던 나는 한두 달 만에 소파에서 일어나 비틀거릴지언정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내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모교 고등학교 교장이자 존경하는 멘토였던 스튜어드 제킨스 선생님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나는 아주 뻔한 질문을 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은 요즘 사람들은 링크드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자리 정보를 얻는다고 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지만 스승님이 괜찮은 생각이라고 하니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완전히 몰두하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형이 선물을 주었다. 우리 가족은 제비뽑기로 누가 누구에게 선물할지 정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 해에는 형이 나를 뽑았다. 형이 준 선물은 책이었다. 포장도 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주었다. 그 책은 티모시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였다. 아침 9시부터 8시간 동안 일하는 삶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메시지가 관심을 확 잡아당겼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책을 파고들었다. 어색하게 책을 붙잡고 깁스하지 않은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 책은 나에게 디지털 비즈니스, 온라인 마케팅, 신제품 출시 같은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책을 다 읽은 뒤 당시 최고 리더들의 블로그를 파헤치고 링크드인에서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연락해 인맥을 다지면서 1년을 보냈다. 그 기간에 2가지가 큰 도움이 되었다. 하나는 진지하게 살사춤을 배운 것이다. 또 하나는 스피치 기술을 마스터하기로 한 것이었다. 평생 내 앞을 가로막은 발표 공포증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나는 전문 강사를 찾아가서 그가 하는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목숨이 달린 상황이라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렵다고. 그는 나에게 커피를 사주고 최고의 조언을 해주었다. 토스트 마스터즈에 가입해서 1년 동안 매주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보세요.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맞을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토스트 마스터즈 행사에서 어떤 남자가 정말로 멋진 연설을 했다. 나는 행사가 끝난 후 서둘러 행사장 안쪽으로 향했다. 마련된 음식을 바쁘게 입안에 쑤셔 넣고 냅킨으로 포장까지 하고 있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세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고개를 돌려 질문한 사람을 쳐다보았다. 방금 놀라운 연설을 한 그 사람이었다. 나는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삼켰다. 한 손으로 주머니란 주머니에 공짜 음식을 쑤셔 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척했다. 그게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나중에 먹게 좀 싸가려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음식이 놓인 테이블 아래로 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190cm가 넘는 몸을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구겨 넣기란 힘들어 보였다. 주머니에 챙긴 음식도 망가질 테고. 내가 점심 살게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마치 연설이 끝날 때마다 주머니에 음식을 몰래 챙기는 배고픈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일상이라도 되는 듯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어긴이었고 발표에 관해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다. 그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와 가까워진 후 나는 링크드인에 대해 공부했다고 말하면서 그의 프로필을 업그레이드 해주었다. 그는 $100짜리 수표를 주었고 프로필 업그레이드가 그의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런 걸 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그의 격려 속에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돈도 받았다. 진짜로 돈을 벌었다.
프랭크는 내가 거기에서 멈추도록 놔주지 않았다. 이내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졌다. 링크드인에 관한 책을 쓰는 게 좋겠어. 뭐라고? 나는 책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 겨우 24살이었다. 내가 쓴 책을 진지하게 읽어줄 사람이 있을까? 고등학교 때 영어 점수도 꽝이었는데. 그래도 그는 단념하지 않았다. 내가 도와줄게. 프랭크는 이미 책을 몇 권 냈었다. 오프라인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은 그가 집필하고 나는 링크드인을 사용해온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맡기로 했다. 퓰리처 상을 받을 만한 명작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함께 책을 완성했고 책의 쓸모도 증명되었다. 어느새 나는 작가가 되어 돈도 벌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후 트위터 모임에 나갔다가 이걸 링크드인에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내가 알기로 당시 링크드인 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다음 1년 동안 내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국에서 20회의 링크드인 네트워킹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많은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고 결국 첫 웨비나를 열게 되었다. 결국 나는 온라인과 디지털 비즈니스의 세계에 진출했다. 그 이후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 빠르게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스포츠에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9년 동안 미국 남자 핸드볼 올림픽 대표팀에서 뛰었다. 비즈니스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계속 성장 중인 사업체를 만들었다. 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위대함 학교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팟캐스트 중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게스트로 출연하고 지금까지 1200개가 넘는 에피소드가 모였고 5억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 중이다. 나는 자기계발 분야 1위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책도 여러 권 썼다. 엘렌, 투데이, 굿모닝 아메리카 같은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고 소셜미디어에서 8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모을 수 있었다. 이 모든 일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여러 비영리 단체의 자문위원회에서 활약하고 관심 있는 대의를 위해 봉사하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아 아동교육에 힘쓰는 약속의 연필, 개발도상국가의 깨끗한 식수 공급에 앞장서는 자선, 물, 어린이들을 성노예에서 해방하는 지하철도 작전 등 다양한 대의를 위해 앞장서는 단체들의 힘을 보탰다. 나는 이 여정에서 많은 것을 스스로 알아내었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즉 각자의 분야에서 위대함에 헌신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의미를 찾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와 성취를 위한 게임 플랜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는 내가 매일 일상에서 느끼는 무엇 때문이었다.